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는 누굴까요? 2030일까요? 아니면 부모님 세대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세대는 5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건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의 결과가 아니라 시대적 운, 제도, 그리고 구조적인 불평등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1. 세대별 자산 구조의 현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의 평균 순 자산은 약 6억 원, 60대는 7억 원, 하지만 30대는 2억 원, 20대는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평균만 보면 부자처럼 보이지만 그건 상위 몇 %가 전체를 끌어올렸기 때문이죠. 실제 중앙값, 즉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자산은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50대의 중앙값 자산은 3억 원대, 30대는 1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이 그 이하인 거죠.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 6억 자산가라는 말은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집값과 출발선의 차이, 이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부동산이에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한 채는 1, 2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집을 산 40, 50대는 지금 시세로 10배 넘게 오른 자산을 가진 거예요. 반면 지금의 2030은 연봉 10배, 15배를 모아야 겨우 집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결국 부동산을 가졌느냐 아니냐가 세대별 자산 격차의 핵심입니다. 3. 부모 찬스와 상속 독재.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은 부모님이 도와줘야 가능한 일이다. 이른바 엄마 아빠 은행. 2024년 기준으로 20에서 30대가 집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의 절반 이상이 부모의 증여나 상속에서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습 자본주의 혹은 상속 독재의 현실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부자인지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4. 연금 자산의 불평등. 그럼 50대 이상의 자산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연금 비중도 큽니다. 이 세대는 안정적인 정규직, 퇴직연금, 국민연금, 삼박자를 갖고 있지만 2030은 프리랜서, 계약직, 자영업 형태가 많아 연금 납입조차 불안정하죠. 결국 지금의 젊은 세대는 집도 없고 연금도 없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력의 착각, 이케아 효과. 재미있는 건 이런 격차 속에서도 50대 이상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물론 노력도 있었죠. 하지만 그 뒤에는 운,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케아 효과라고 부릅니다. 직접 조립한 가구를 더 가치 있게 느끼듯 내가 만든 부라고 믿고 싶은 심리예요. 결국 한국의 자산 구조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노력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제는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보다 어떤 세대에 태어났느냐가 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알면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도 2030이 현실적으로 자산을 키우는 방법, 부모 찬스 없이 살아남는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